한 번은 속지만 두 번은 어림없다. 한국을 대하는 베트남의 이번 행동은 한국인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베트남을 좋은 친구 같은 국가로 생각하며 기업들은 많은 금전적 투자와 생산성이 높은 설비들을 유치해 주었죠. 한국 국민들도 일본과의 심각한 경제적 마찰로 인해 일본 여행을 보이콧했으나 그 대신 동남아시아 지역의 베트남을 그 대체로 많이들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별다른 감정 없이 친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기인해 작년 베트남의 경제는 눈에 띌 만한 성장세를 보여줬으며 이는 베트남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과는 다른 베트남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자신감이 넘쳐서 본인의 현재 상황을 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마디로 근자감, 바로 근거가 제대로 없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빠른 성장세를 근거로 본인들보다 예전에 못 살던 한국이 이 정도로 발전했으니 자신들도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한국보다 더 나은 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원은 한국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베트남의 관광객 중 1위를 차지한 한국인에 대해서도 볼 게 많고 즐기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그들이 알아서 많이 왔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에게 그동안의 한국의 관심과 많은 지원은 한국의 따뜻한 마음에서라기보다는 베트남 본인들의 가능성과 능력이 좋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평가하는 듯합니다. 물론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기업과 국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베트남 국민이 아닌 한국인이 나서서 옹호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베트남 연합한인회의 윤상호 회장입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의 이러한 봉쇄 조치가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베트남이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덕분에 베트남에 있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다.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는 것은 결국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 교민들에게 욕하는 것과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일본보다 더 빠르게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하고 이미 한국인들을 태우고 베트남으로 이동 중인 한국발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 뒤늦게 하노이 공항에 착륙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을 두고서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베트남에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베트남이 잘못한 점이 있지만 베트남에 있는 한인들을 봐서라도 비판을 삼가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사람들은 한국이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해 일반적으로 한국이 베트남을 도운 것처럼 인식하지만 한국은 최근 3년간 3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다. 서로가 돕는 관계다. 어느 한쪽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 투자하고 이익을 보며 윈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있었지만 베트남에게 제일 많은 투자를 한 것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한국인이 나서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윤상호 베트남 한인 회장의 말처럼 베트남이 한국을 막은 것이 방역에 도움이 되어 교민들이 안전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맞다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수 있겠죠. 베트남은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빠르게 선별한 한국은 막았지만 베트남 내 슈퍼 전파자가 일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당시 올림픽을 위해 제대로 검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일본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이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공식적으로 한국보다 발생자가 적었으니 막지 않았다라는 응답만이 있었습니다. 아베가 일부러 감추기 위해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국이 베트남 내 높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현재 일본과의 많은 무역 및 다양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두고 의심스럽다고 한 두 국가가 베트남과 일본이었으며 이 둘은 힘을 합쳐 최근 진단키트까지 공동으로 개발해 나섰죠. 더군다나 베트남이 수출한 마스크의 총량도 평소 수출을 많이 하는 미국이 아닌 일본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일본보다 상황이 심각하며 피해의 크기도 크지만 베트남은 마스크를 미국이 아닌 일본으로 3배에 가까운 숫자를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베트남이 일본과의 관계를 일부러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판단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우옌 수완푹 베트남 총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확신시켜줬죠. 베트남은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해왔다. 앞으로 상호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자. 국가 간의 상호 지원 및 협력은 해당 국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차별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까지의 국가 간의 투자 등을 봤을 때 일본과 같은 조건도 아닙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일본보다 더욱 많은 돈을 베트남에게 투자하고 있는 국가인 것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베트남을 대하는 태도와 진정성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은 베트남에게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0%대로 유지하라고 압박해왔고 이를 통해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을 베트남에서 팔아치워 수익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설립한 규모는 미세한 사이즈로 최대한 베트남인들을 고용하지 않고 일본에서 모든 것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일본 자국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찾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차는 베트남의 탄콩그룹과 손을 잡고 합작 법인을 설립해 베트남에서 1000명이 넘는 베트남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모든 부품을 같은 그룹 계열사인 현대 모비스로부터 받아 한국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이 설치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 것이 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수익성을 대폭 늘릴 수 있겠지만 현대차는 일본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 그리고 노동자들과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것이 기업의 수익성을 낮춘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베트남의 민감과 국가의 경제를 이끌어줬다 봐도 무리가 아닌 한국에게 베트남은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들에게 함부로 대하던 일본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와 친밀함을 내비치면서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베트남 한인 회장은 아직도 베트남을 이해해야 한다며 설파 중에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인을 볼모로 말이죠. 윤상호 베트남 연합 한인 회장은 베트남을 무분별하게 욕하지 말고 베트남에 거주하는 20만 명의 한국인들을 생각해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해달라며 일부 유튜버와 한국 네티즌들의 말 한마디로 한국의 K-드라마, K-팝, 박강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그동안 쌓아온 엄청난 특수효과들이 한방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연합 한인 회장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양 국가가 서로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의지가 없이는 베트남 연합 회장이 말하는 엄청난 특수효과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국가 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이며 이것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길입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국가들 중 베트남에게 가장 많은 투자를 하면서 그들과 상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베트남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부여하며 지원을 해줬어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숨기기에 바쁜 일본보다 못한 차별적인 대우였죠. 실제로 일본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통쾌하게 생각했을지 상상하게 되는군요. 베트남도 한국과 일본이 2019년부터 현재까지 경제 제재로 인해 양국이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한쪽 편을 들면서 이렇게 대우를 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베트남은 지금까지 한국인들의 특성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알았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한없이 의리를 지키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용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주는 국가나 사람들에게는 가차없이 돌아서는 면이 있죠. 작년 베트남 관광객 비율과 경제적인 투자를 보면 한국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 한국인들에게 이번 베트남의 행동은 단순한 피해를 넘어 배신적 행위라는 것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베트남 경제에 막강한 파워를 보여주던 한국 기업들이 신규 사업 계획을 철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과 효성이 베트남에서 슬슬 발을 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현재 베트남 내에서 삼성과 효성이 보여주는 파워는 우리의 상상을 넘는 수준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북부에, 효성은 베트남의 남부에 위치하면서 양쪽에서 베트남의 경제를 끌어주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북쪽의 삼성은 베트남에서 생산을 더욱 확대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있고 남쪽의 효성은 베트남에 건설하려던 아라미드 공장을 철회하고 대신 국내 공장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참고로 아라미드는 그 무엇도 뚫지 못하는 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강철보다 5배나 강력한 데다 500도가 넘는 열도 거뜬히 견뎌내는 꿈의 소재라고 불리고 있죠. 문제는 북부와 남부뿐만 아니라 중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에는 다낭을 포함해 베트남의 유명 관광지가 많은데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인들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지 않으면서 이 지역도 경제적으로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겁니다. 작년 베트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1명은 한국인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모두 1,005만 3천 명입니다. 그중 나라별로 보면 베트남이 429만 1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베트남을 관광지로 선택한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베트남 관광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 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총 1,800만 명이며 그 중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육박합니다. 베트남 현지 여행 플랫폼 S디스코의 대표는 한 베트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단되었던 한국 내 여행 사업을 다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협력 관계를 맺은 여행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다라며 초조함을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행객들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많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호소했습니다. 베트남은 관광업의 비중이 GDP의 10% 이상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가 매우 큰 관광업이 괴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어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 번 신뢰를 저버린 나라가 두 번은 못 버리겠냐. 다른 나라는 몰라도 베트남은 절대 안 갈 예정이다. 일본이랑 협력한다고 했으니 일본한테 가서 징징대라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은 이제 다급한 상황을 맞이할 듯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한국의 경제적 평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제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소비, 투자 등에 충격이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경제적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죠. 한국은 이렇게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해 나간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베트남은 본인들만의 잘못된 생각과 이를 반영한 행동으로 한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제적인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한국인들의 머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